궁궐에서 제일 고된 일은 왕을 모시는 게 아니라 수천 명이 매일 남기는 볼일을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갑게 가라앉아 있을 때 정각의 처마는 고요한 그 고요를 깨지 않으려고 더 숨죽여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늦으면 그날 궁궐의 하루가 시작부터 무너집니다. 냄새가 먼저 돌고 파리가 먼저 모이고 병이 먼저 퍼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궁궐은 화려하지만 그 화려함이 유지되려면 보이지 않는 생활이 매일 정확히 처리돼야 했습니다. 왕과 대비, 세자만이 아니라 궁녀, 군인, 각사의 하급 관리, 장인과 심부름꾼, 그리고 들락날락하는 수많은 사람들까지 하루에 궁 안팎으로 움직이는 약 3,000명의 인원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수만큼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먹는 것, 자는 것,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 볼일입니다. 궁궐의 일은 늘 격식으로 설명되지만 그 격식의 밑바닥에는 아주 단순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오늘도 궁 안에서 사람이 생활한다. 그 말은 곧 오늘도 분뇨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조용히 처리하지 못하면 그날의 궁은 스스로를 더럽히게 됩니다. 그 더러움은 단지 불쾌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왕실의 공간은 곧 국가의 심장으로 여겨졌고 위생 문제는 곧 건강 문제, 건강 문제는 곧 통치의 리듬을 흔들 수 있는 변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일은 기록의 중심에 잘 남지 않습니다. 잔치의 상차림은 남고 의식의 순서는 남지만 뒷간을 누가 어떻게 치웠는가는 늘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더 잔혹합니다. 중요한데도 사람들의 기억에서 가장 먼저 지워지는 노동이니까요. 궁 안의 측간이 최대 75.5칸 존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보도와 문화재, 당국 발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칸은 전통 건축에서 기둥과 기둥 사이의 모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75.5칸은 화장실이 몇 개 있더라 정도가 아니라 궁 안에 화장실이 꽤 촘촘히, 꽤 크게 있었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기록과 설명에 따르면 측간은 특히 국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구역, 예컨대 국내 각사와 동궁 권역 등에 집중돼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많은 칸을 매일 누가 어떻게 치웠을까? 궁궐의 밤이 끝나고 왕실이 움직이기 전에 어제의 흔적을 없었던 일처럼 지워야 했던 사람들. 그들의 하루는 해가 뜨기 훨씬 전에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진짜 위기입니다. 이 일은 단순히 더럽고 힘든 일이 아니라 시간 제한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왕실의 기상과 동선, 조회와 업무, 내전과 외전이 규율 그 모든 것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면 처리 시간은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 늦으면 들키고 들키면 질책이 오고 질책은 곧 책임 추궁으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궁궐은 조용해야 합니다. 나무통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급히 걷는 발소리, 물을 붓는 소리, 누군가 헛구역질을 삼키는 소리, 그것마저도 숨겨야 합니다. 새벽의 궁은 늘 아름답다고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유지되는 이유는 누군가가 가장 더러운 것을 가장 빠르게, 가장 조용히 치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복궁의 화장실이 기록상 최대 75.5칸이나 있었다면 그건 편의시설이 많았다가 아니라 매일 처리해야 할 분뇨의 양이 궁궐 운영을 위협할 정도로 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궁궐은 사람이 사는 도시였고 사람은 반드시 볼일을 봅니다. 하루도 멈출 수 없는 일인데 멈추면 바로 악취의 충오염 질병 위험으로 번졌습니다. 겉으로는 단정한 정각과 마당이지만 그 아래엔 매일같이 쌓이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칸은 기둥 사이 단위라 숫자가 커질수록 관리해야 할 지점이 궁안 곳곳에 퍼져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문제는 숫자 다음입니다. 이 많은 칸을 매일 어떻게? 답은 냉정합니다. 사람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오기 전에 끝내야 했습니다. 새벽, 아직 어둠이 뜰의 윤곽만 겨우 남겨놓은 시간. 궁안의 냄새는 밤새 갇혀 있다가 기온이 오르기 직전 가장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그 시간에 움직이는 발걸음은 빠르지만 조심스럽습니다. 나무통이 부딪히는 소리, 뚜껑 여닫는 소리, 물 붓는 소리 하나가 곧바로 궁이 어지럽다는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은 한 곳만 치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 구역에 흩어진 측간을 돌아야 하고 위치마다 규모도 다르고 상태도 다릅니다. 어떤 곳은 비교적 비어 있지만 어떤 곳은 이미 넘치기 직전일 수 있습니다. 비가 오면 질퍽해지고 더우면 냄새가 폭발하고 추우면 얼어붙습니다. 관리의 난이도는 일상이 아니라 계절에 따라 급격히 바뀝니다. 2단계에서 갈등은 분명해집니다. 첫째, 스케일의 갈등입니다. 75.5칸은 한두 사람이 열심히 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하루의 노동량이 구조적으로 큰데 그걸 매일 반복해야 합니다. 하루만 미뤄도 문제가 쌓입니다. 둘째, 시간의 갈등입니다. 왕실이 일어나고 각사가 움직이고 동선이 열리기 전에 끝내야 하니 작업은 늘 쫓기는 리듬이 됩니다. 셋째, 감각의 갈등입니다. 악취, 파리, 모기, 오물의 무게 이건 의지로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밖에 없는 반복이 궁궐의 새벽을 만들었습니다. 이 거대한 위생 문제를 전담하거나 크게 관여했던 관청으로 알려진 전연사. 궁궐의 수리청소 위생 같은 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체계가 있었고 그 안에서도 제조 직장 참봉 등 실제 현장에서 손으로 치우는 인부의 역할은 분리돼 작동했습니다. 관리가 계획과 감독을 세우고 인부가 새벽의 무게를 실제로 들어 올립니다. 감독이 느슨해지는 순간 궁궐의 깨끗함은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전연사가 없었다면 경복궁의 아침은 향이 아니라 냄새로 시작됐을 겁니다. 한 번만 늦어도 궁안 공기는 바로 무너지고 그 무너짐은 곧 관리 부실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궁궐의 위생은 청결이 아니라 권력의 안전장치였기 때문입니다. 왕이 병들면 정치가 흔들리고 궁이 오염되면 소문이 돌고 소문은 민심으로 번집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새벽 노동은 사실상 나라의 체면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전연사는 이름부터가 물을 다스린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궁궐 안에서 물이 필요한 곳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곳이 측간이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쌓이고 물이 잘못 흐르면 번지고 관리가 느슨하면 병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분리가 생깁니다. 기록 속 전연사는 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현장은 두 층으로 돌아갔습니다. 첫째 층은 관리층입니다. 제조, 직장, 참봉 같은 관원이 배치되고 이들은 직접 통을 들기보다 기준을 세우고 책임을 지는 자리에 가까웠습니다. 어느 구역을 언제 비울지, 누가 어디를 맡을지, 문제가 생기면 누구 책임인지 같은 것이 이들의 언어였습니다. 궁궐은 규율로 굴러가니 위생도 규율이 필요했습니다. 말하자면 전연사는 궁궐 위생의 규정을 만들고 지키게 하는 손이었습니다. 둘째 층은 인부층입니다. 이들이 실제로 새벽을 삽니다. 손에 쥐는 것은 문서가 아니라 나무통의 손잡이, 젖은 새끼줄, 삽과 글개, 물동이입니다. 여름이면 미끈거리고 겨울이면 얼어붙습니다. 무게는 늘 몸에 정직합니다.
나무통은 비어 있을 때도 거추장스러운데 가득 차면 들어올리는 순간 허리가 먼저 꺾이는 무게가 됩니다. 그리고 궁궐 안에서는 아무리 급해도 뛰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넘치고 넘치면 흔적이 남습니다. 흔적은 바로 문제가 됩니다. 새벽의 움직임은 대개 이렇게 쪼개집니다. 어둠 속 이동, 측간 개방 상태 확인, 통교체 또는 긁어모음, 임시 덮개 처리, 운반, 지정 장소로 이송 또는 처리, 흔적, 닦음, 재나 흙으로 냄새 눌러두기, 다음 지점으로 이동. 이건 한 번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구역 단위로 반복됩니다. 게다가 궁은 넓고 동선은 단단합니다. 아무데로나 빠져나갈 수 없고 정해진 길로 조용히 돌아야 합니다. 그 사이 왕실이 기상할 시간이 다가오면 작업 속도는 빨라지는데 소리는 더 줄여야 합니다. 이 모순이 인부를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갈등 장치의 핵심은 결국 사람 문제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도 인부 충원은 늘 쉽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냄새나고 위험하고 공로는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은 종종 부역이나 대체 인력 같은 방식으로 버텼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이 모자라면 가장 먼저 생기는 건 대충입니다. 통을 제때 못 비우고 물로 눌러만 두고 덮개를 급히 덮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다음날 악취가 폭발하고 파리모기가 달라붙고 누군가 불평을 합니다. 불평이 윗선에 닿는 순간 관리층은 책임을 찾습니다. 감독이 강하면 인부는 더 빨리, 더 조용히, 더 많이 해야 하고 감독이 느슨하면 궁궐의 위생은 바로 흔들립니다. 둘 다 지옥입니다. 강하면 사람이 망가지고 느슨하면 공간이 망가집니다. 여기서 두 번째 갈등, 즉 자원, 돈의 문제가 슬쩍 끼어듭니다. 분뇨는 그냥 버릴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분뇨는 걸음, 비료로 가치가 생깁니다. 가치가 생기면 당연히 유인이 생깁니다. 어디로 가져가느냐, 누가 가져가느냐, 얼마나 챙기느냐 같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목은 부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보면 이권 다툼이 생길 만한 조건은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현장을 더 피로하게 만듭니다. 인부는 힘든 일을 하고도 그 결과물이 누군가의 몫이 되는 걸 보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름엔 숨이 턱 막히고 겨울엔 삼날이 튕깁니다. 그런데도 새벽 안에 끝내지 못하면 궁궐은 하루를 통째로 뒤집었습니다. 그날의 청결이 무너지면 먼저 퍼지는 건 냄새가 아니라 불안입니다. 누군가 쓰러질까, 누군가 들킬까, 누군가 책임을 물을까.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궁궐의 위생은 편의가 아니라 왕실의 건강과 통치의 안정을 지탱하는 기반이었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엔 단정한 마당이지만 밑에서는 매일같이 치우지 않으면 끝장나는 것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여름은 지옥이 아니라 반복이었습니다. 더위가 오르면 냄새는 단순히 강해지는 게 아니라 공간에 달라붙습니다. 좁은 측간 안에 들어서는 순간 숨을 짧게 끊어야 합니다. 길게 들이마시면 속이 뒤집힐 것 같아 본능이 먼저 목을 조입니다. 파리와 모기는 냄새보다 빠릅니다. 뚜껑을 여는 찰나 검은 점들이 먼저 들끓고 피부에 닿는 가벼운 접촉이 계속 쌓입니다. 손으로 얼굴을 닦을 수도 없습니다. 닦는 순간 손에 남은 것이 얼굴로 옮겨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름의 공포는 한 번의 대형 사고가 아니라 매일 같은 감각을 견뎌야 한다는 사실에서 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냄새는 사라지지 않고 벌레는 없어지지 않고
몸은 익숙해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사람은 버팁니다. 버티는 게 일이 되면 감정은 마모됩니다. 겨울은 또 다른 방식으로 잔인합니다. 추위가 오면 악취는 잠잠해지는 대신 분뇨가 굳고 얼어무게가 바뀝니다. 여름엔 끈적함이 문제였다면 겨울엔 덩어리가 문제입니다. 삼날이 들어가지 않아 깨야 합니다. 깨는 순간 튀는 조각과 물기, 바닥에 미끄럽게 남는 흔적. 손가락 끝 감각은 둔해지고 물을 쓰면 더 얼어붙습니다. 성급히 들면 허리에 충격이 오고 천천히 들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궁궐의 새벽 노동에서 시간은 단지 빨리 하라는 압박이 아니라 실패하면 들킨다는 공포로 작동합니다. 왕실이 움직이기 전 마무리해야 하고 각사의 동선이 열리기 전에 흔적을 지워야 합니다. 늦는 날엔 누군가 눈을 마주칩니다. 그 시선이 곧 질문이 됩니다. 왜 아직도 이러고 있느냐? 그 질문이 곧 책임이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문제는 인력 문제입니다. 사람은 늘 충분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엔 사람이 모자라고 모자라면 남은 사람이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더 많이 하면 실수가 늘고 실수가 늘면 감독이 강해집니다. 감독이 강해지면 사람은 더 빨리, 더 조용히, 더 완벽하게 하려다 몸이 망가집니다. 반대로 감독이 느슨한 날은 잠깐 편해 보이지만 그 틈이 곧바로 위생의 틈이 됩니다. 한두 곳이 밀리면 냄새가 먼저 배어나오고 벌레가 먼저 모이고 불평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불평이 위로 가는 순간 현장은 더 거칠어집니다. 결국 문제는 분뇨가 아니라 사람의 배치와 관리로 돌아옵니다. 누가 어느 구역을 맡고 누가 점검하고 누가 책임지는가. 전연사 같은 조직이 존재했다는 설정은 바로 이 사람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가 궁궐 운영의 핵심 과제였음을 보여주는 장치가 됩니다. 두 번째 자원, 돈의 문제도 같이 흔들립니다. 분뇨는 폐기물이면서 동시에 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거름은 생산성과 직결되고 생산성은 곧 돈이 됩니다. 그러니 처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이동과 배분의 문제가 됩니다. 어디로 빼느냐, 누가 가져가느냐, 무엇과 맞바꾸느냐 같은 이해관계가 생길 유인이 큽니다. 여기서 누가 부정을 저질렀다는 식의 단정은 피해야 합니다. 다만 구조적으로는 가치가 생긴 순간부터 다툼의 씨앗도 같이 생긴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다툼의 끝에는 대개 가장 약한 사람이 서게 됩니다. 인부는 무게를 들고 냄새를 맡고 시간을 맞추고 동시에 누군가의 눈치를 봅니다. 왜 여기만 먼저 비우느냐? 왜 저쪽은 늦느냐? 어디로 빼는 거냐? 말이 많아지는 순간 새벽은 더 촘촘해집니다. 그렇게 궁궐의 청결은 정성이 아니라 긴장으로 유지됩니다.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결국 조선의 궁궐 위생은 사람을 갈아 넣는 방식이었나? 그런데 150여 년 전 경복궁 땅속에서 생각보다 과학적인 화장실이 발견됩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경복궁 동궁 권역 남쪽에서 현대 정화조와 유사한 원리로 설명되는 대형 화장실 유구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엔 단순한 구덩이가 아니라 물이 들어오는 입수구, 한 개와 물이 빠져나가는 출수구 두 개가 갖춰져 있었다고 합니다. 즉, 그저 퍼내기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물 흐름을 이용해 발효침전 배수를 유도하는 구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반전은 단지 도면이 아니라 발굴 증거로 지탱됩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유구의 토양에서 기생충 알이 대량 검출됐고 오이가지들개 같은 씨앗도 확인됐습니다. 이런 흔적은 여기가 정말 화장실이었는가를 설득하는 물증이 됩니다. 땅속에서 나온 건 뒷간이 아니라 정화 시스템이었습니다.
사람을 갈아넣는 새벽 노동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장면이 경복궁 동궁 권역 남쪽의 땅속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궁궐은 더러움을 숨기는 공간이 아니라 더러움이 퍼지지 않도록 흐름을 설계한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실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곧 정치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었고, 그래서 위생은 감각이 아니라 기술과 관리의 문제로 다뤄졌습니다. 경복궁 동궁 권역 남쪽에서 조선 궁궐 내부 화장실 유구가 처음으로 확인됐고, 그 구조는 현대의 정화조와 유사한 원리로 설명됩니다. 유구는 길이 약 10.4m, 너비 약 1.4m, 깊이 약 1.8m에 길고 좁은 석조 구덩이 형태로 알려졌습니다. 바닥과 벽면을 돌로 쌓아 내용물이 밖으로 스며드는 걸 막도록 만든 점도 같이 보고됐습니다. 그 자체로 여긴 그냥 파놓은 구덩이가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줍니다. 궁궐은 체면을 위해서라도 스며듦과 악취를 방치할 수 없는 공간이니까요. 발표 내용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화장실 구덩이에 입수구 1개, 출수구 2개가 마련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물이 들어오고 물이 나갑니다. 이 단순한 사실 하나가 의미하는 바는 큽니다. 펀에서 끝이 아니라 흐르게 해서 처리한다는 발상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있었다고 해서 인부의 고단함이 사라지진 않았을 겁니다. 정화 구조는 모든 걸 자동으로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관리 주기를 늘리고 악취를 줄이며 누수를 막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점검하고 누군가는 청소하고 누군가는 마지막 남은 침전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기술은 분명히 말합니다. 궁궐은 그 노동을 무작정 방치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과학적 설계로 부담과 위험을 줄이려 했습니다. 그것이 전연사 같은 조직, 그리고 새벽의 반복 노동과 맞물리며 궁궐의 깨끗함을 만들었습니다. 궁궐의 청결은 단지 보기 좋은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건강과 직결되고 왕의 건강은 곧 정사의 안정과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뒷간 하나도 아무렇게나 둘 수 없었습니다. 기록의 앞면에는 근정전이 있지만 그 뒤에는 측간이 있었고 그 측간 뒤에는 전연사의 감독과 이름 없는 인부들의 새벽이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오르기 직전 마당은 다시 정갈합니다. 어제의 흔적은 지워졌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흩어집니다. 누군가의 얼굴에는 피곤이 남지만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 침묵이 이 노동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깨끗함 뒤엔 늘 이름 없는 사람들의 새벽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날의 선택 한국사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채널 응원 부탁드립니다.